제가 위버스를 다운받아서 들어가 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352820번이고요. 자, 일단 뭐 하이브, 빅히트 뮤직, 지분 매각이라든지 IPO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언급을 했죠. 별도로 독립시킨 그 빅히트 뮤직 지분 매각이라든지 기업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갔고요. 빅히트 뮤직의 물적 분할 이유는 레이블 사업부 독립성 유지를 위한 비즈니스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고요. 지분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상장 계획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하이브 주주가치 하락이라든지 지배권 희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좀 관계자가 좀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조직 개편은 그 하이브 내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사전 공감을 얻은 바가 있다.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단위 조직 개편으로 각 부분별 효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이거를 독립시킨 거죠. 지난달에 하이브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기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레이블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을 단순 물적 분할해서 빅히트 뮤직을 신설한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빅히트 뮤직의 지분은 100%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레이블 본연의 활동인 그 음악 제작과 아티스트 매니저먼트, 팬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좀 공표를 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어요. 음반 레이블 사업을 강조하며 증시에 있어야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던 핵심 사업부를 떼낸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향후 그 상장을 통해서 외부 투자 유치를 할 경우 하이브 지분이 희석돼 그 주주 가치를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이브 측에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뭐 처음에 이제 뭐 상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이브 빅히트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팬들이 막 한 주씩 두 주씩 다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 나왔잖아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좀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요. 하이브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7억 정도로 작년에 동기 대비 9.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300억 정도보다는 낮은 가격이죠. 매출액은 1783억 원으로 지난 동기 대비 지난해 28% 정도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11% 정도 증가한 158억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이는 하이브 1분기 공식 상품, 그 다음에 라이선싱, 그 다음에 콘텐츠 사업 등이 아티스트 그 간접 참여형 사업에 호조를 보이며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앨범과 공연, 광고, 그 다음에 출연료 등 아티스트들의 직접 참여형 매출로 MD라든지 라이센싱 콘텐츠, 그 다음에 팬클럽 등 사업을 간접 참여형 매출이다라고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1분기에 하이브에서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가 없었어요. 앨범을 내지 않았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나왔던 것은 간접 참여, 그 다음에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왔던 매출이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이브의 기초 체력을 확인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기초 체력에 BTS라는 영향력이 있는 이 그룹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게요. 저질 기초 체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간접 참여형 매출은 1108억 정도로 하이브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직전 분기 대비 12%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뭐 아티스트 IP를 이용해서 MD라든지 콘텐츠 매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89에서 360% 정도 많이 증가했네요. 647억 원과 37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팬클럽 매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 24%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팬클럽 매출 같은 경우는 아마 위버스 샵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 BTS 팬들이 올려놨던 매출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위버스를 다운받아서 들어가 봤는데 저번 영상에도 한번 남겨드리긴 했죠. 샵으로 넘어가는 게 BTS 말고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아직 연결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쪽에 준비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팬클럽 매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BTS가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직접 참여형 매출로 분류되는 앨범 매출은 1분기 주요 아티스트 신보 발매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동기 대비 3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광고 출연료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63% 정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다른 분기보다 현저히 적었던 시기이고요. 2020년에 이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공연을 전혀 하지 못했다. 아티스트들의 비활동기에도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게 바로 이 위버스 플랫폼의 위대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BTS가 이제 군대를 곧 갈 거거든요. 뭐 1년인가 2년 있다가 한 번에 우르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공백을 다른 그룹들이 채우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투자를 하면서 BTS가 투자하는 건 아니고 하이브겠죠. 대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BTS 혼자서 하던 그 매출을 여러 명이 위버스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위버스 플랫폼 역시 BTS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BTS가 이제 공백 기간을 만들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조금 더 투자를 하든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협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덩치를 좀 늘리고 거기에 나오는 굿즈라든지 앨범 판매라든지 아니면 뭐라 콘텐츠 아니면 뭐 콘서트죠. 거기에 뭐 티켓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매출을 조금 늘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미국 이타카 홀딩스 인수에 대해서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K-팝과 아이돌에 편중된 아티스트 믹스에서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니면 그란데라든지 제이 발빈 등 다양한 아티스트 영입을 통해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뭐 그것도 있는데 결국은 미국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BTS가 어느 정도 쉽게 가거나 아니면 BTS를 따르는 새로운 그룹들이, 가수들이, 아티스트들이 미국 진출을 조금이라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발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티카의 음악과 하이브의 솔루션 플랫폼 협업을 통해서 아티카 아티스트들의 간접 참여 매출을 확대하고 여러 플랫폼에 산재된 아타카 아티스트들의 팬덤을 위버스로 직결시키는 것.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예산 시너지 효과로 제시가 했다.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미국 진출에 대한 발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 엔터 회사들의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BTS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얘네들은 위버스에서만 샵을 이용해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비버라든지 그란데 같은 경우는 위버스가 아니라 다른 인터넷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위버스의 매출이 올라가는 이유는 BTS의 물건을 위버스에서밖에 안 팔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찾아와서 꾸역꾸역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BTS가 없다? 그러면 이 샵에서 나오는 매출이 늘어날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분을 지금 수십 명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든 메꾸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타카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간접 판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는 낼 수 있겠죠.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수를 100% 지분을 가지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미국 플랫폼 플러스 한국 플랫폼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타카를 인수하면서 1년 매출이 1200 정도가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수백억 정도는 늘어날 거야. 400억인가? 요 정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좀 늘어날 것이다. 이 정도의 혜택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었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전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이브는 요 정도까지만 마칠 거고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지수가 한 6일에서 7일 정도 연속적으로 밀리면서 꽤 많이 밀렸습니다. 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요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나름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61선이 있고요. 그 밑에 121선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하면 됩니까? 여기서 내가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크게 무리가 되는 자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 추가를 왜 하나요?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받고요. 기초강의 80강도 제공을 받고, 카톡 친구 추가하셨던 회원님들한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그 이벤트 내용도 받아볼 수 있게끔 친구 추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4층 채널로 넘어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카톡 친구 추가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랑 친구 추가가 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4층 채널에서 초대가 들어온다라고 해도요, 딱 비교 가능하잖아요. 자, 일단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 요거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이 이렇게 변경이 될 때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 입력을 해야 되는데 HBTV1004를 검색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밑에 친구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거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굉장히 간단한 루트잖아요. 그쵸? 이렇게만 따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